서재에는 오르간 선율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 권태수의 손길은 여전히 한소정의 손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첫 여행을 앞둔 금요일 오후는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평창의 고택에 도착했다. 100년 넘은 한옥은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넓은 마당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니 차상이 준비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그 붉은 비단 잠옷이 가지런히 놀아 있었다. 저녁을 먹은 후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나와 앉았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앞마당 연못에도 달 그림자가 또렷이 비치고 있었다. 달이 물 위에 두 개라며 연못을 가리키는 한소정의 말에 권태수가 그녀의 뒤로 와서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차를 마신 뒤라 그런지 권태수의 숨결에서 은은한 차향이 느껴졌다. 차잔이 받침에 닿는 딸랑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 기운을 깨뜨렸다. 권태수의 팔이 한소정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한소정은 그 품에 등을 기댔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권태수가 일어서며 한소정의 손을 잡았다. 방으로 들어가는 장지문이 스르륵 열렸다가 닫혔다. 은은한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권태수가 붉은 비단 잠옷을 들어 한소정에게 건넸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잠시 뒤 비단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한소정을 본 권태수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포옹이 길어졌고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웠다. 이 밤은 새벽까지 우리 것이라는 권태수의 낮은 속삭임에 한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손을 맞잡은 채로, 때로는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로. 권태수가 한소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의 추억, 아내와의 첫 만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까지. 한소정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볼을 어루만지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고 보름달은 두 사람을 축복하듯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소정씨라고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권태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소정은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가득 차올랐다. 새벽녘 첫새가 우는 소리에 잠시 눈을 떴다. 권태수는 한소정의 앞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 고려한 얼굴을 보며 한소정은 다시 행복한 잠에 빠져들었다. 새벽, 창호지 너머로 은빛 햇살이 스며들었다. 한소정은 천천히 눈을 떴다. 권태수는 이미 깨어 있었고 한소정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특히 약지의 희미한 반지 자국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권태수가 한소정의 손을 들어 그 자국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잃어버린 온기를 당신이 채워주었다는 그의 말에 한소정도 권태수의 약지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도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한소정은 그의 손을 잡으며 사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태수의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대청마루로 나가 아침 공기를 마셨다. 처마 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평화로웠다. 권태수가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성북동 집이 다음 달에 새 주인을 맡게 된다고. 갑작스러운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동안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다. 드레스룸에서의 첫 만남, 비 오던 날의 인삼주, 그리고 권태수가 한소정의 표정을 보고는 서둘러 덧붙였다. 하지만 이곳은 계속 자신의 것이라고. 평창의 이 고택은 팔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권태수가 한소정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과 함께 여기서 지내고 싶다고, 주말마다라도. 한소정은 놀라서 권태수를 바라보았다. 진지한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럼 늦가을에도 여기서 달을 볼 수 있겠다는 한소정의 대답에 권태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프로포즈를 받아준 것처럼 기뻐했다.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꽃처럼 피어나고 있을까요?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느끼신다면 그 감동을 마음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이제 두 사람은 토요일마다 이 고택에서 시간을 보낸다. 때로는 권태수의 오랜 친구들을 초대해 다과회를 날기도 한다. 모두들 두 사람을 보며 부러워한다. 나이 들어 새 사랑을 찾다니,
두 분 보면 우리도 용기가 난다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한소정과 권태수는 미소를 지었다.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웃음꽃을 피우는 두 사람을 보면 누가 70대와 50대라고 생각하겠는가? 그저 사랑하는 두 사람일 뿐이다. 가끔 아들이 묻는다. 요즘에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한소정은 그저 미소만 짓는다. 어느 날 권태수가 말했다. 우리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라고. 첫 번째 막이 끝났을 뿐이라고. 그 말이 맞았다. 두 사람에게는 아직 써내려갈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가슴속 이 감정이야말로 진짜 삶이었다. 평창의 고택, 달빛이 비치는 대청마루에서 두 사람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몇 년이 지나 한소정의 아들 민준도 권태수를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고 권태수의 아들들도 한소정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어느 봄날 고택 마당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한소정과 권태수의 가족들이 모두 모인 것이었다. 오늘은 두 사람이 정식으로 가족이 되는 날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네는 민준의 아들 현우. 이제 7살이 된 꼬마는 권태수를 진짜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다. 고마워, 우리 현우야라며 손자를 번쩍 들어 올리는 권태수의 모습에서 70 중반의 나이에도 야전한 건강함이 느껴졌다. 한옥 사랑채에서는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자리였다. 한소정은 란보라색 한복을 입었고 권태수는 회색 두루마기를 입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라며 권태수의 손을 잡는 한소정에게 처음부터 가족이었다고, 이제야 종이에 적힌 것뿐이라고 답하는 권태수. 결혼식 후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권태수의 큰아들 대현이 잔을 들며 건배사를 했다. 아버지와 한소정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으신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많이 배웠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라는 축복의 말에 권태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은 모두 돌아가고 한소정과 권태수만 남았다.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정말 꿈만 같다며 권태수의 어깨에 기대는 한소정에게 자신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답하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권태수. 이제 완전히 흰머리가 되었지만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함께할 수 있을까 묻는 한소정에게 몇 년이든 상관없다고,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하다고 답하는 권태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고택 주변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다. 한소정은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권태수는 마당 정리를 했다. 상추가 이렇게 잘 자랄 줄 몰랐다며 싱싱한 상추를 따는 한소정에게 당신이 정성스럽게 키워서 그렇다고 답하는 권태수. 흙이 묻은 앞치마 차림의 한소정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사장님도 와서 상추 좀 따보라는 한소정의 부름에 텃밭으로 다가와 나란히 앉아 상추를 따며 웃음을 나누는 두 사람. 이렇게 함께 농사를 지을 줄 몰랐지만 행복하다는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흙 속에서 마주쳤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그들의 사랑도 새싹처럼 자라고 있었다. 여름이 되자 고택 주변에는 매미 소리가 요란했다.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서 시원한 냉면을 먹으며 더위를 식혔다. 서울보다 여기가 훨씬 시원하다는 한소정에게 산속이라 그렇다고, 밤에는 오히려 서늘할 정도라고 답하며 부채질을 해주는 권태수. 서로를 이해하는 작은 배려들이 두 사람의 일상을 채우고 있었다. 내년 여름에는 계곡에도 가보자는 한소정의 제안에 좋은 생각이라며 시원한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라며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권태수. 두 사람은 함께할 내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가을이 오자 고택 주변은 단풍으로 물들었다. 한소정과 권태수는 단풍잎을 주워 책갈피에 끼워 두었다. 이 단풍잎을 보면 올해 가을이 생각날 거라며 빨간 단풍잎을 드는 한소정에게 우리의 첫 번째 가을이라고 답하며 그녀의 머리에 떨어진 단풍잎을 떼어주는 권태수. 그 순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따뜻했다. 내년 가을에도 함께 단풍을 보고 있을까 묻는 한소정에게 당연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는 권태수의 한소정이 환하게 웃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어서도 설레는 마음, 매일이 새로운 사랑의 시작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짚었다면 슈퍼땡스로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현우와 지은이라는 이름의 젊은 연인이 결혼했다. 결혼식은 평창 고택에서 열렸다. 한소정과 권태수가 심은 벚꽃 나무 아래에서 진행된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이런 예쁜 곳에서 결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신부의 인사에 우리가 더 고맙다고,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라고 답하며 지은이를 꼭 안아주는 한소정.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권태수가 축사를 했다. 현우야, 지은아, 할아버지가 한 가지 조언을 해줄게. 사랑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평생 서로를 아끼며 살아라. 권태수의 축사에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날 밤, 한소정과 권태수는 다시 대청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우리도 참 많은 일을 겪었다는 한소정에게 그러게라고, 이제 증손자도 기다려야겠다고 답하는 권태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한소정과 권태수는 라든을 넘기고도 여전히 평창 고택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봄날, 현우와 지은이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현우의 말에 한소정과 권태수가 깜짝 놀랐다. 정말이냐며, 우리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거냐며 지은이의 배를 살며시 쓰다듬는 한소정에게 이제 정말 사대가 함께 사는 거라고 답하는 지은이의 말에 권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부터 한소정과 권태수는 태어날 증손자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 작은 옷가지부터 장난감까지. 몇 달 후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현우를 닮은 귀여운 아기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들 이름을 권한별이라고 지었다는 현우. 별처럼 밝게 자라라는 뜻이라는 설명에 좋은 이름이라며 갓난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보는 권태수. 야든 넘은 나이의 증손자를 안아보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한소정도 아기를 안아보며 감격했다. 이런 행복이 또 있을까 싶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 참 복 많이 받고 사는 것 같다는 한소정에게 그러게라고, 이런 행복을 누가 상상했을까라고 답하는 권태수.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기쁨도 몰랐을 거라는 권태수의 말에 한소정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려라고, 인생 이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라고 답하는 한소정.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함께 늙어가는 것, 함께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다. 한별이가 돌이 되던 날, 고택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다. 온 가족이 모라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한별이가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현우의 말에 그럼 똑똑하겠다며 기뻐하는 권태수. 애모는 할머니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지은이의 말에 웃는 한소정. 돌잡이를 할 때 한별이는 책을 잡았다. 모두들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우리 한별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며 한별이를 안아 올리는 한소정.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한소정과 권태수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는 한소정에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던 것 같다고 답하는 권태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한별이가 우리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묻는 한소정에게 분명히 할 거라고,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거라고 답하는 권태수의 말에 한소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한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권태수가 다시 몸이 안 좋아졌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한소정은 매일 병원에서 권태수를 돌보았다. 소정아,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권태수에게 무슨 약속이냐고 묻는 한소정. 100살까지 함께 살자고 했잖아요라는 권태수의 말에 한소정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괜찮다고, 충분히 행복했다고 답하는 한소정에게 고맙다고,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고 말하는 권태수. 저야말로 고맙다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선물해 주어서라고 답하는 한소정.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권태수는 평창 고택에서 마지막을 맞았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소정의 손을 놓지 않았다. 장례식은 평창 고택에서 조촉하게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권태수를 배웅했다. 할머니, 괜찮으시냐며 울고 있는 한소정을 안아주는 현우에게 괜찮다고,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가셨으니까라고 답하며 눈물을 닦는 한소정. 권태수가 떠난 후 한소정은 혼자 고택에서 지냈다. 외롭긴 했지만 권태수와 함께 만든 추억들이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매일 아침 권태수가 좋아하던 차를 2잔 끓였다. 한 잔은 자신이 마시고 한 잔은 권태수의 사진 앞에 놓았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라며 매일 밤 권태수의 사진에 인사하는 한소정. 봄이 되자 고택의 벚꽃 나무가 만개했다. 권태수와 함께 심었던 그 나무였다. 정말 예쁘게 피었다며 벚꽃을 바라보는 한소정의 혼잣말에 마치 권태수가 그러게 정말 예뻐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보고 싶어요라며 할머니 곁으로 와서 벚꽃을 바라보는 한별이. 이제 5살이 된 한별이는 증조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라고. 하지만 증조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라며 한별이를 안아주는 한소정. 정말이냐고 묻는 한별이에게 정말이야라고. 저 벚꽃처럼 예쁘게 피어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라고 답하며 한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벚꽃을 바라보는 모습. 몇 년이 더 지났다. 한소정도 이제 70에 가까워졌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고택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한소정은 권태수와 함께 썼던 일기장을 다시 꺼내보았다. 오늘은 권태수 없이 보내는 1267번째 날입니다. 여전히 보고 싶지만 이제는 웃으며 추억할 수 있어.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라고 일기를 쓰며 한소정은 미소를 지었다.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그날 밤 한소정은 특별한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의 권태수가 나타나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정아,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무슨 일이냐고 묻는 한소정에게 우리 사랑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라고.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권태수. 꿈에서 깬 한소정은 권태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다음 날부터 한소정은 매일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다. 붉은 비단 잠옷으로 시작된 그들의 사랑, 평창 고택에서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이별까지. 할머니, 뭘 쓰고 계세요라며 궁금해하는 한별이에게 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라고 답하는 한소정. 재미있겠어. 저도 듣고 싶어요라는 한별이의 반응에 한소정이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였다. 몇 달 후 한소정의 책이 완성되었다. 제목은 붉은 비단 잠옷의 추억이었다. 현우가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고 놀랍게도 출간이 결정되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책이 나온다니 라며 기뻐하며 한소정을 안아주는 현우. 증조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축하해주는 지은이. 책이 출간되자 예상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중년층 독자들이 공감하며 편지를 보내왔다. 저도 한소정 할머니처럼 용기 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들의 편지를 읽으며 한소정은 뿌듯했다. 권태수가 꿈에서 한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한소정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수락했다. 한소정 할머니, 나이 들어서 사랑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라고.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라고 답하는 한소정. 한소정의 인터뷰가 방송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다. 그 후 한소정은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다. 주제는 언제나 늦지 않은 사랑이었다. 여러분, 제가 권태수를 만난 게 신돌살 때였어. 그때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 강연장에는 항상 중년층 청중들로 가득했다. 모두들 한소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예요라는 한소정의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 용기가 생겼어, 할머니.
이런 반응들을 보며 한소정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느꼈다. 몇 년이 지나 한소정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드라마화도 되었고 해외에도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유명인이 되셨네요라며 자랑스러워하는 현우에게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답하는 한소정은 여전히 겸손했다. 어느 봄날 한소정은 권태수의 무덤을 찾았다. 평창 고택 뒷산에 자리한 조용한 곳이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 당신이 꿈에서 말했던 대로 됐어요라며 무덤 앞에 꽃을 놓는 한소정. 많은 사람들이 우리 덕분에 용기를 얻었대요. 정말 뿌듯해요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바람이 살랑 불며 마치 권태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그리워할 수 있어요라며 평온한 표정으로 무덤을 바라보는 한소정. 돌아오는 길에 한소정은 고택의 벚꽃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었다. 이제 키가 훨씬 커진 나무랐다. 할머니, 라며 뛰어와서 한소정을 안아주는 한별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한별이었다. 한별아, 학교는 어땠어라고 묻는 한소정에게 재미있었어. 오늘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유명한 작가라고 자랑했어요라고 답하는 한별이. 할머니 책 언제 읽어줄 거예요라는 질문에 좀 더 크면 읽어줄게라고. 지금은 아직 어려워라고 답하는 한소정에게 빨리 크고 싶어. 라고 말하는 한별이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한소정은 행복했다. 이렇게 사랑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한소정은 다시 일기를 썼다. 오늘은 권태수 없이 보내는 2847번째 날입니다. 이제는 슬프기보다 감사해요. 우리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니까요. 권태수, 고마워. 당신과의 사랑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어. 한소정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히 떠있는 밤하늘이 아름다웠다. 며칠 후, 한소정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다. 한 젊은 여성이 보낸 것이었다. 한소정 할머니께, 저는 28살 김영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책을 읽고 편지를 써. 저도 할머니처럼 늦은 나이에 사랑을 시작했어. 37살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주변에서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어.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한소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었다니. 한소정은 즉시 답장을 썼다. 양이야, 결혼 축하해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늦지 않아요.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편지들이 계속 도착했다. 각각의 사람들을 읽으며 한소정은 자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감했다. 시간이 흘러 한소정도 이제 라든에 가까워졌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글을 쓰고 강연을 했다. 어느 겨울날 한소정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 병원에서는 심장이 약해졌다고 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 현우에게 괜찮다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라고 담담하게 답하는 한소정.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라는 현우에게 충분히 했어라고, 이제는 쉬어도 되라고 말하는 한소정의 말에 현우가 눈물을 글썽였다. 병원에서 며칠을 보낸 후 한소정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평창 고택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었다. 고택으로 돌아온 한소정은 마지막으로 권태수와의 추억이 담긴 방들을 돌아보았다. 드레스룸은 이제 서재로 바뀌어 있었고 거실에는 여전히 그때의 소파가 있었다. 모든 게 추억이네요라며 혼잣말하는 한소정. 가족들이 모두 몰았다. 현우와 지은이, 그리고 이제 10살이 된 한별이까지.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라며 한소정의 손을 잡는 한별이에게 괜찮다고, 한별아라고, 할머니는 행복해라고 답하며 한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한소정. 할머니가 증조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라고 말하는 한소정에게 정말로라고 묻는 한별이에게 정말이야라고,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라고 답하며 한별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그날 밤, 한소정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은 아마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권태수 없이 보낸 4523일. 애롭기도 했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어.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권태수를 만나러 갑니다. 다시 젊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죠.
일기를 다 쓴 한소정은 권태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여보, 기다렸죠? 이제 갈게요. 그날 새벽, 한소정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한소정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던 독자들,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던 모든 이들이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한소정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어.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어.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며 현우는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실감했다. 한소정은 권태수 옆에 묻혔다. 평창 고택 뒷산의 조용한 곳이었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았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한소정, 권태수 몇 년이 지난 후 평창 고택은 사랑박물관으로 바뀌었다. 한소정과 권태수의 사랑 이야기를 기리고 나이를 초월한 사랑의 가치를 알리는 공간이 되었다. 박물관에는 두 사람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붉은 비단 잠옷, 함께 찍었던 사진들, 한소정이 쓴 일기장들, 그리고 권태수가 한소정에게 썼던 편지들까지. 특히 인기 있는 전시품은 창문에 새겨졌던 TS와 SJ를 제안한 것이었다. 많은 란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이니셜도 써보곤 했다.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우리도 저렇게 사랑하고 싶어. 젊은 란인들부터 중년 부부들까지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사랑 이야기였다. 한별이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 그는 가끔 박물관을 찾아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를 그리워했다.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어린 관람객에게 우리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만났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했어요라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한별이.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라는 아이의 질문에 물론이요라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거든요라고 답하는 한별이의 아이가 신기해했다. 매년 봄이 되면 고택의 벚꽃 나무가 만개했다. 한소정과 권태수가 함께 심었던 그 나무는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벚꽃이 피는 시기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았다. 벚꽃 아래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란인들도 많았다. 이 나무 아래에서 프로포즈를 받으면 평생 행복하다는 소문이 있어요라는 가이드의 설명에 란인들이 웃었다. 정말로 많은 커플들이 이곳에서 약혼하고 결혼했다. 그들은 모두 한소정과 권태수 같은 사랑을 꿈꾸었다. 어느 가을날 한 노부부가 박물관을 찾았다. 70대로 보이는 두 사람은 전시물들을 유심히 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라고 묻는 할머니에게 물론이죠라고. 우리도 50년째 사랑하고 있잖아요라고 답하는 할아버지. 그럼 우리도 한소정, 권태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 거네요라는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박물관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한소정과 권태수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나이를 초월한 사랑, 진정한 인연의 소중함,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박물관 방명록에는 수많은 감동의 글들이 적혀 있었다. 80세의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한소정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 이혼 후 10년 만에 재혼했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딸이 결혼하고 혼자 살던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어. 각각의 글들이 한소정과 권태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었다. 현재도 평창의 고택에서는 매일 새로운 방문객들이 찾아온다. 그들은 모두 사랑에 대한 희망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젊은 란인들은 영원한 사랑을 꿈꾸며, 중년 부부들은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얻으며, 홀로 된 사람들은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돌아간다. 한소정과 권태수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고택에서 그들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간단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마음이 준비되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붉은 비단 잠옷으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새로운 한소정과 권태수가 만나고 있을 것이다. 나이를 초월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평창 고택의 벚꽃은 매년 변함없이 피어난다. 마치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증명하듯이. 그리고 그 꽃잎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깨닫는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사랑이 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 마음을 소중히 간직해주세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나이를 잊고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꿈꾸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든 사랑 이야기는 그 자체로 아름다우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쌉싸인 붉은 비단 잠옷의 추억. 그날 새벽,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붉은 비단 잠옷이 바닥에 스르르 떨어지던 순간, 우리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감정의 소롱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것은 한소정이라는 라인과 권태수라는 남자의 이야기다. 시간이 멈춘 듯한 성북동 언덕 이 대저택에서 시작된 나이를 뛰어넘은 사랑의 기록이다. 한소정은 신뚤의 나이에 홀로 살아가는 라인이었다. 5년 전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오던 그녀에게 권태수 사장 댁의 가사도우미 일은 그저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다. 성북동 언덕배기에 자리한 그 집은 언제나 고요했지만 그날따라 유독 정적이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오후 2시 현관문을 날고 들어선 한소정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권태수의 모습이었다. 평소와 달리 와인 잔을 손에 든 그의 모습은 예의랐다.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은발이 가지런히 정돈된 그의 자세는 꿋꿋했지만 그날따라 눈빛에는 황혼할 수 없는 쓸쓸함이 가득했다. 권태수는 말없이 2층으로 올라갔고 한소정은 그 뒤를 따랐다. 드레스룸 앞에서 잠시 멈춰선 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아내 기일이라고. 벌써 12년이 됐다고. 문이 열리자 오래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권태수는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로 걸어갔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금고가 열리자 붉은 비단 잠옷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고는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한소정에게로 돌아섰다. 혹시 이것을 한번 만져봐 달라는 그의 부탁에 한소정은 머뭇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부드러운 비단의 촉감이 손끝에 닿는 순간 권태수의 손이 그녀의 손 위에 살며시 겹쳐졌다. 따뜻하고도 떨리는 그 손길에 한소정도 모르게 숨이 막혔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 옷을 입으면 정말 아름다웠다고, 소정씨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하는 권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의 눈에는 그리움과 애로움, 그리고 무언가 간절한 열망이 뒤섞여 있었다. 한소정은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그녀를 끌어당기는 그 시선 속에서 그녀 역시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드레스룸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조차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녹이지 못했다. 그때 권태수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부탁이 있다며 오늘 하루만 이 집에 조금 더 있어 달라고 간청하는 그의 모습에서 한소정은 알았다. 이것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여기에 응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한소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머물겠다고 대답했다. 권태수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는 한소정의 손에서 천천히 손을 떼고는 금고 쪽으로 다시 돌아섰다. 그리고는 붉은 비단 잠옷 아래에 있던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젊은 시절의 권태수와 아름다운 라인이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권태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품었다. 옛날엔 자신도 혈기가 끓던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그의 음성에는 지난 세월의 아쉬움이 묻어났다. 한소정은 사진 속 라인을 보며 조심스럽게 사모님이 정말 아름다우셨다고 말했고, 권태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이젠 흔적만 남았다고 답했다. 그때 열려있던 드레스룸 문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닫혔다. 권태수는 문 쪽으로 걸어가 손등으로 걸쇠를 내렸다.
딸각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완전히 고립된 공간에 남겨졌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은 언제나 조롱했다. 마치 첫눈이 내리듯 두 마음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그 순간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권태수가 한소정에게로 돌아서며 한 걸음씩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고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다. 혹시 남편이 있느냐는 뜬금없는 그의 질문에 한소정은 잠시 말이 막혔다. 그리고는 솔직하게 5년 전에 이혼했다고 대답했다. 권태수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그는 한소정의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그럼 둘 다 혼자라고 중얼거렸다. 드레스룸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권태수의 은발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한소정이 들고 있던 붉은 비단 잠옷을 다시 보더니 갑작스럽게 한번 입어봐 달라고 제안했다. 크기가 맞을 것 같다면서. 한소정은 깜짝 놀라 권태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부탁이라고, 그저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말하는 그의 애절한 목소리에 한소정은 거절할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잠옷을 받아들인 한소정은 칸막이 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권태수는 잠시 뒤돌아서 있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 한소정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맞는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알았다. 붉은 비단 잠옷을 입고 칸막이 밖으로 나선 순간 권태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천천히 한소정에게 다가와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 옷깃을 가만히 매만졌다. 정말 아름답다는 그의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한소정의 가슴을 울렸다. 권태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큰 그 손이 한소정의 손을 감싸는 순간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 방울이더니 금세 장대비로 변했다. 빗소리가 드레스룸을 가득 채웠고 두 사람은 그 소리에 잠시 넋을 잃었다. 권태수가 한소정의 손을 이끌며 1층으로 내려갔다. 한소정은 비단 잠옷 위에 자신의 카디건을 걸쳤지만 그 아래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이 계속 그녀를 의식하게 만들었다. 거실에 도착한 권태수는 캐비닛에서 오래된 술병을 꺼냈다. 3년 묵은 산수유 인삼주라고 아내와 함께 담갔던 마지막 술이라고 설명했다. 권태수가 술을 따르는 동안 한소정은 주방에서 간단한 안주를 준비했다. 평소와 다른 옷차림 때문인지 모든 동작이 조심스러워졌다. 거실로 돌아오자 권태수가 탁상 조명을 어둡게 줄이고 있었다. 은은한 불빛만 남은 거실에는 빗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밝으면 추억이 달아나 버린다며 중얼거리는 그의 모습이 애절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였지만 이상하게 자랑스러웠다. 권태수가 한소정의 잔에 술을 따라 주었고 호박색 술이 잔 안에서 찰랑거렸다. 잔을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다. 첫 모금을 마시자 인사명과 함께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비 오는 날엔 속부터 데워야 한다는 권태수의 말에 한소정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술기운 때문인지 긴장이 조금씩 풀렸고 마음도 편안해졌다. 권태수가 한소정의 잔을 다시 채워줄 때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술잔을 든 그녀의 손끝부터 입술까지 천천히 흐른 그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거실의 공기는 묘하게 달아올랐다. 인삼주를 한 모금 더 마신 한소정은 입술에 남은 술방울을 혀끝으로 살짝 적쌌다. 그 순간 권태수의 눈빛이 더욱 짙어졌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는지 어느새 그들은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앉아 있었다. 빗소리, 술, 향기, 그리고 은은한 조명 아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술잔을 한 잔 더 비운 후 한소정은 일어서려다 살짝 비틀거렸다. 권태수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다. 괜찮으냐는 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 것 같다고 답하는 한소정. 그때 갑자기 번개가 번쩍였고 곧이어 천둥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다. 한소정은 깜짝 놀라 권태수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권태수는 자랑스럽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빗소리 속에서 서로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권태수의 품에서 나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한소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권태수를 바라보았다.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친 그의 눈빛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소정씨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권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소정은 그 목소리에 이끌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권태수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살짝 닿았다. 그리고 뺨으로, 그리고 그녀의 입술을 찾아왔다. 부드럽고도 간절한 입맞춤이었다. 이 밤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12년 만의 입맞춤이라고 속삭이는 그의 음성에는 긴 세월의 애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소정 역시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술에 온몸이 떨렸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무언가 울림이 있었다면 그 작은 떨림을 소중히 간직해주세요. 권태수가 한소정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침실문 앞에서 권태수가 잠시 멈췄다. 한소정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듯했다. 한소정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잠시 화장실로 들어간 한소정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붉은 비단 잠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워 보였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나왔다. 권태수는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소정이 다가가자 뒤돌아선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정말 아름답다고,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 같다고 말하는 그의 음성이 떨렸다. 권태수가 한소정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침대 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다. 권태수가 한소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한소정은 그의 가슴에 기댔다. 빗소리, 서로의 숨소리, 그리고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들렸다. 소정씨라고, 고맙다고, 이런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고 속삭이는 권태수. 한소정은 그의 손을 잡으며 저도 사장님이라고 조용히 답했다. 창밖의 번개가 방을 잠시 밝혔다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갔다. 그 짧은 순간 서로의 눈에 비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비는 그쳤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다. 한소정은 권태수 곁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평온함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날 밤 이후 한소정과 권태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여전히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고런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스치듯 닿는 손길, 그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주방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다. 일찍 왔다며 자신이 아침을 준비했다고 말하는 권태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소고기 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70대 남자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왠지 귀여워 보였다. 식탁에 마주 앉아 뜨거운 장국을 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그릇을 들고 호 불어가며 마시는데 입가에 국물이 흘렀다. 권태수가 빙긋 웃으며 일어나 한소정의 옆으로 와서 손수건으로 그녀의 입가를 닦아주며 어제 인삼주 마실 때처럼 흘리면 안 된다고 속삭였다. 그 말에 어젯밤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때 한소정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잠시 화면을 확인한 한소정은 조롱이 무음으로 전환했다. 지금 이 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으니까. 아드님이냐고 부드럽게 묻는 권태수에게 주말에 시간 되냐고 묻는다고 답하자. 그럼 만나보셔야 한다고. 가족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그의 이해하는 듯한 모습에서도 아쉬움이 묻어났다. 식사 후 거실 청소를 하던 중 큰 통유리창에 오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유리창을 닦다가 문득 권태수가 뒤에 와 있는 걸 느꼈다. 샤워를 마치고 가운 차림으로 나온 그의 젖은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가운깃을 적시고 있었다. 잠깐만이라며 권태수가 한소정의 손을 잡아 창문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김이 서린 유리의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TS, 그의 이니셜이었다. 한소정도 그 앞에 SJ를 썼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놓이자 권태수가 한소정의 허리를 살며시 감싸 안았다. 소정씨라고, 이렇게 우리 이름을 나란히 쓰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하는 권태수의 따뜻한 숨결이 한소정의 목덜미에 닿았다. 가운이 살짝 열려 있어 그의 탄탄한 가슴이 한소정의 등에 닿는 게 느껴졌다. 한소정은 몸을 돌려 권태수를 마주보았다. 아침 햇살을 받은 그의 모습은 놀랍도록 매력적이었다.
은발이 젖어 있어 더욱 젊어 보랐고 눈빛은 소년처럼 반짝였다. 아니,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사랑하는 한 남자가 그녀 앞에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다. 창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마치 한 쌍의 연인 같았다. 나이도 과거도 모든 것을 뛰어넘은 순수한 사랑이 거기 있었다. 목요일 오후,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권태수의 문자랐다. 이번 주말 강원도 평창의 고택에서 하룻밤 보내려는데 함께 가겠느냐는 내용이었다. 그곳의 달빛이 참 아름답다는 말과 함께 첨부된 사진 속 고택은 운치 있어 보였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붉은 비단 잠옷이 달빛 무대를 기다린다는 그 문장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대답이 정해져 있었다. 바로 그때 아들의 전화가 왔다. 주말에 만나자는 아들에게 한소정은 거짓말을 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커졌다. 마치 젊은 시절 몰래 연애하던 때처럼. 금요일, 평소처럼 권태수 댁에 도착했다. 현관에 들어서니 서재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동백아가씨를 오르간으로 편곡한 선율이었다. 서재로 들어가니 권태수가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 있었다. 한소정의 인기척에 눈을 뜬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권태수가 갑자기 한소정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라벤더 향 마사지 크림을 꺼냈다. 뚜껑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향이 퍼졌다. 가사일로 손목이 아플 텐데라며 권태수의 큰 손이 한소정의 손목을 감싸며 천천히 마사지를 시작했다. 부드러운 손길에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렸다. 두 손이 맞닿은 순간 처음 만났던 드레스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금고 앞에서 떨리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 사람은 참 많이 가까워졌다. 마사지를 받으며 한소정은 권태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집중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진지했다. 정성을 다해 그녀를 대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내일 정말 가실 거냐는 권태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한소정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가고 싶다고 대답했다. 권태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 같았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한소정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서재에는 오르간 선율이 계속 흐르고